8개월 타고 차값의 33.64%를 손해봤어요. 와, 이러면 8개월 탔는데 3분의 1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니까 더 속쓰리네요.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저희가 EV9을 팔았어요.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도 내주셨는데, 아쉽지만 저희는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8개월 정도 된 시점에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차를 팔았으니까요, 일단 손해를 보죠. 얼마나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경로로 판매를 했는지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팔 때는 요즘에 앱을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거 헤이딜러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일전에도 견적을 받아보기도 했었고, 실제로 전에 타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헤이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견적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헤이딜러에서 최고가 견적을 넣어주신 분하고 미팅까지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먼 곳까지 오셔서 차를 보시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날 뭐 얘기를 듣고서 좀 판매를 보류하게 됐죠. 판매 보류를 고민한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EV9의 트렁크에 저희가 짐을 싣고 내리다가 트렁크 모서리 플라스틱에 이렇게 좀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그리고 팬더 윗부분 플라스틱이 이렇게 긁혀서 까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 때문에 약 50만 원 정도 감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딜러에게 매매를 할 때는 보조금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차를 살 때 받았던 국비 보조금, 그 다음에 저는 서울시니까 서울시 보조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시도로 판매할 때 문제 없게끔 서울시 보조금을 다시 반납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유했다 중간에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하거나 서울시에 사는 사람이 인수하겠다 이렇게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매매상, 소위 딜러 하는 분들은 이거를 다 환급을 하고 자기에게는 환급의 의무가 전혀 없는 이런 차를 넘겨달라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에서 비율별로 다시 차감이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8개월 정도라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 60%를 다시 물어내야 됐어요. 그러면은 서울시 보조금의 60%한 49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를 물어내니까 총 100만 원 정도가 예상 견적가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내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은 안 그래도 그냥 큰 결심을 해서 이런 가격이라도 팔아볼까 라고 했었던 것인데, 더 하락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견적도 또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기아의 인증중고차 앱으로 요청을 하니까 약속 시간을 잡고 이분이 기아 레이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어디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문제가 있는 거는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조건은 이게 있었죠. 기아에서 신차를 또 하나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중고차 가격이 헤이딜러 이런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고 몇백만 원 이득이면은 그대로 다시 투자를 해서 기아차를 또 사볼까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저희가 받은 견적 중에 제일 낮은 견적을 기아의 인증중고차에서 제시했습니다. 이건 좀 실망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방법이 저희는 당근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타던 볼보의 V90cc도 당근마켓을 통해서 직거래로 판매를 했고요. EV9 역시 결과적으로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팔았습니다. 서울시에 사시는 분이 인수를 해갔기 때문에 보조금 의무를 그분께 넘겨드리고 저는 보조금을 토해내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었죠. 이거 당근마켓 광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당근으로 하게 된 거죠. 중간에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뒷자리 다 떼고 얼마에 하면은 풀거래로 오늘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이미 재고차 떨이 판매한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분들이 차를 사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격 금액을 딱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신차 가격은 모두 다 대강 알잖아요. 보조금 제가 이미 공개했고요. 거기서 대략 비율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총 지불한 금액이죠. 이거를 100이라고 하면은 물론 취등록세 뺐습니다. 그러면은 기아의 인증중고차는 66.36%의 가격을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이게 제일 낮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조금 토해내야 되는 것까지 감안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34% 가까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속이 쓰리겠죠. 헤이딜러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71.7%까지 가격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보조금도 고려한 거고요. 50만 원 현장 내고가 들어왔던 것도 감안을 했을 때 71.7% 정도 되는 거였죠. 결국에 저는 약 72.8%의 가격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은 취등록세 제외하고 8개월 타고 차값의 27.4%를 손해보고 판매를 한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니까 더 속쓰리네요. 만약에 기아 인증중고차에 판매를 했으면은 33.64%를 손해봤어요. 와, 이러면 8개월 탔는데 3분의 1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보통 자동차가 감가가 가장 큰 게 구입한 첫 해라고 하죠. 이때 대형차들 같은 경우 많으면 25%, 적으면 한 20에서 21% 정도 감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구매했던 EV9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큰 폭의 27.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가격 방어를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생긴 EV9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아가 재고차 떨이를 위해서 일부 차종에 한해서 2천만 원씩 할인을 해서 판매했다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EV9의 중고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거보다 크게 감소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형차의 감가 기준 한 25%보다 훨씬 더 많이 감가가 된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모두 다 아시겠지만 중고차는 구매할 수 있는 가격과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따로 있잖아요. 이 사이에 중고차 업자들의 마진도 들어있고 상품화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갭을 줄일 수 있어서 구입하는 분은 더 낮은 가격에, 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하실 게 있을 텐데 당근으로 이거 개인 거래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일단 차를 한번 보러 오시고 확정을 지으시면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서 그 자리에서 서류 이전을 하면서 돈을 계좌로 이체받고 서류 이전이 끝난 거를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보험료 환급받고 할 때도 이전된 서류를 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간단한 게 두 명이 같이 가서 동시에 해버리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사고 27% 감가를 맞으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직거래하는 게 제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요. 새 차는 감가가 첫 해에 가장 크다. 그리고 비싸고 큰 차일수록 감가가 더 크다. 이런 거를 새삼 몸으로 느꼈고요. 전기차를 구입하신다면 보조금 고민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을 넘길 때는 서울시에 미리 이메일로 승인 신청서를 보내고 한 3시간 뒤면은 승인 신청이 되거든요. 그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다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이번 거래를 느낀 점이고요. EV9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알게 되신 많은 분들께서도 계속 저희 채널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장기간 시승할 수 있는 차로 BMW의 i5를 구입해서 타고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구독과 시청,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고 섭섭. 이거 진짜 중고차.